네, 뭐 일단은 뭐 나스닥 음. 어제 3.95% 이제 빠지긴 했습니다. 뭐 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제 음. 첫 번째로 러시아가 폴란드나 일단 불가리아 쪽으로 해서 이제 음. LNG 공급선에 대한 이제 공급 차단을 했죠. 천연가스를 차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유가에 대한 상승까지 반영을 했고 아유. 결국에는 뭐 나스닥이 충격적으로 더 빠졌던 거는 결국에 실적에 대한 우려. 가 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좀 애플이나 이제 마이크론이나 이제 엔비디아와 같은 빅테크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선반영하는 효과로 인해서 조금 투매적인 수급이 좀 많이 빠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나마 컨센은 상회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시간 내에서도 아까 한 3%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어제 나왔던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이랑 유튜브가 같이 있죠. 이제 컨센을 좀 하회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좀 시장의 우려도 좀 나왔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또 테슬라가 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트위터 인수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도 좀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시장에 대한 이유를 대면하면 밑도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금 이제 올 5일 FOMC까지는 이제 블랙아웃 이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블랙아웃 기간이라는 건 좀 시장에 혼란을 안 주기 위해서 2주간의 조금 발언을 삼가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시장에 또 혼란만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래서 조금 마음에 이렇게 안정을 그죠. 찾아도 되나 했는데 더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금리 우려를 얘기했을 때 시장이 많이 빠지네. 그러면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아니다. 너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 아니다. 언급을 했지. 그런 언급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에라이 모르겠다. 일단은 팔고 보자라는 좀 그런 심리가 조금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실적이 나올 게 이제 메타, 보잉, 퀄컴이 이제 실적 발표가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메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아이폰에 대한 이제 보안 문제로 인해서 광고 수익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2, 3, 4분기 계속 이제 실적이 안 좋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런 AR 기기들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와야 걔네들이 올라서지 오늘 어떻게 보면 뻔한 실적이 나올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메타 실적 우려가 조금 결국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실적을 선방을 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EU 관련해서 지금 러시아 석유가스 수입도 전면 중단. 네. 2027년까지. 그러니까요. 와 2027년까지. 그러면은 제가 30대 후반까지 이렇게 중단한다는 건데. 결국 5년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오늘 또 LNG 관련 이슈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에너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죽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좀 결국에는 이런 대안책으로 원전 이슈가 계속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네. 영국이나 이제 체코도 지금 원전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은 아직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는 있긴 하지만 원전에 대한 이제 스탠스가 바뀔까에 대한 좀 생각도 좀 해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 자체가 지금 에너지 때문에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향후 이제 그런 유럽 시장 애들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뀔지 이것도 조금 한번 이제 업종료 차별로 서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전면 중단에 따른 각자의 또 전략을 세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우리의 투자 전략도 같이 또 다뤄보고 네.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켜볼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결국에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한 번에 몰려 있는 이제 업종이 S-오일이랑 롯데정밀화학이랑 그리고 이제 정유화학조 쪽 실적 발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몰려 있습니다. 네, LG 정유화학조.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네. 하필 어제 이제 그런 원자재 가격 유가 관련 이슈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1분기 컴코를 통해 가지고 이제 2, 3분기에 대한 뭐 향후 유가에 대한 동향이나 전망이나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조금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쭉 지켜볼 게 미국 이제 3월 신규 주택 판매 전월 대비 8.6% 감소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네. 그리고 4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107.3 예상치보다 이제 하회한 결과가 나왔어요. 뭐는 이제 물가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데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높아지다 보니 그래서 그 얘기도 나왔어요. 어떤 지금 거요? 중국 관세 인하
관세 인하. 얘기를 해보자. 미국 쪽에서 결국 인플레를 야기하는 게 네.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 인하 얘기가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또 중국에서 무슨 소리 하냐라는 좀 이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사이가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좀 이거 관계 개선을 좀 해놓고 그렇게 하면은 좀 괜찮을 텐데 현재 쉽지 않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냥 얘기가 잠깐 나온 거니까요. 얘기만. 네, 그냥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떨어질 때는 참 이유를 다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와야 좀 반등의 여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또 과장님께서 이제 테슬라 그리고 뭐 트위터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트위터 지금 인수 결정 소식이 들리고 나서 12% 급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트위터도 예외가 없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급락한다고 좀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인수 대금에 대한 머스크에 대한 뭐 주식 담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자금이 과연 얼마 정도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어제 테슬라의 주식을 어느 정도 팔아야 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뭐 어제 또 추가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쪽에 이제 베이징 이제 결국 봉쇄가 더 강화된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일부 나왔습니다. 네. 결국 중국 공장에 있는 테슬라 공장 자체도 어느 정도 계속 중단할 가능성이 여지가 있는 부분이 또 복합적으로 조금 엮이지 않았나. 그래서 한 번에 12%까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두려움이 좀 반영이 됐다고 될까요? 그러면? 네, 좀 그런 게 반영된. 근데 어차피 결국 시장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투매성에 대한 수급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거 대한 부분은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좀 그러지 않았나. 결국 또 연준 발언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이제 더 이상 누군가 여기서 살려줄 수 있는 멘트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네. 하여튼 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소식들을 또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네. 전략을 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또 전반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